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사무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남북이 끊어졌던 통신 연락선을 전격적으로 복원했습니다. 이제 남북은 직통 전화로 하루에 2번 통화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 5시에도 통화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인데 엄청난 시작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시에 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한미 정상회담 후에 5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좀 풀리려나 하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예.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남북 관계가 좀 답보 상태에 있었죠. 네. 그 와중에 뭐 통일부 없애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하기 훨씬 전인 4월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친서를 예. 하트라인으로 친서를 주고받았던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늘 날짜를 4월 달부터 친서를 여러 번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네.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전에도 친서를 주고받았고 갔다 와서도 또 친서 주고받았고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남북 대화와 관여 그리고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드디어 이제 남북 간에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생긴 겁니다. 10시에. 네. 북한에서도 그 남북 연락선 복원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이제 그 쌍방이 합의하에 조치를 취하면은 네. 북한에서도 그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남쪽은 그런 대로 비가 왔는데 북쪽은 비가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이 논농사 짓는 나라에서 비 안 오면 몇 편은 타들어가요. 거기다가 평양 그리고 그 이북께도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글쎄,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네. 북한이 좀 쌀도 쌀은 그렇게 쌀보다는 옥수수를 많이 심는데 예. 옥수수 잎이 노랗게 타버릴 정도면은 네. 그건 금년 그러니까 금년 농사는 어떤 점에서는 망쳤다는 얘기가 돼요. 네. 작년 농사도 태풍 때문에 피해가 컸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농사도 금년 농사가 이렇게 난망인 상황에서는 뭔가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네. 우리가 이제 통신 연락선 복원하고 필요하면은 화상 대화를 통해서라도 서로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자. 예. 협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통신선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신선이 3가지예요.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 연락 채널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통신 연락선이 있고 네. 국정원 쪽에서 하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합니까? 하트라인. 네. 이게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정원 라인을 통한 하트라인이 주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활용이 됐다가 통일부가 주로 쓰는 남북 통신선 파문점을 통해서 네. 주고받는 그 통신선 그다음에 서해 군사 통신선 서해선과 이제 동해선이 따로 있습니다. 네. 국방부 것도 이제 복원이 됐어요. 전면적으로 복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작년 9월 9일 날 잘렸거든. 네. 아니 6월 9일 날. 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락선을 잘라놓고 연락사무소를 폭파 일주일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락선이 복원된다는 것은 공동연락사무소 기능도 네.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네. 어쨌든 통일부가 일 좀 한 거 아닙니까? 했죠. 네. 앞으로 또 일을 또 바쁘게 할 수밖에 없이 됐고. 네. 해야만 되게 됐고. K님께서는 폭파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또 대화를 해야죠. 9809님께서 북한이 좀 필요한 게 많나 봅니다. 이렇게 또. 많죠. 지금 식량입니다. 식량. 네. 식량이. 오늘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68주년입니다. 북한에서는 큰 의미가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날짜의 연락선 복원 어떤 독선이 있을까요?
뭐 피차지의 그 정전 협정 내지는 한반도 전쟁 상황 예. 이걸 좀 끝내자 하는 뭐 그 뜻도 좀 담겨 있지 않나. 네. 이제 이걸 딛고 일어서는 새 출발을 하자. 7월 27일을 네. 계기로 해서 예.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6.25 전사자 묘역인 조국 해방전쟁 13호를 참배했더라고요. 밤 12시에 했더라고요. 아, 거기는 그 0시지, 0시. 네, 0시요. 되게 그런 참배할 때 0시에 참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밤에 가요? 원래 제사는 네. 제사 원래 자정에 지내는 거예요. 네. 저도 제사 지내봤어요.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자시에 시작을 해서 닭소리 울리기 전에 제사를 끝내야 돼. 네. 그래서 0시에 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전통이에요. 아, 예. 우리는 이제 뭐 10시에 되게 현충원을 찾아가는 것이 습관화됐는데 그건 뭐 서양식인 것 같고. 예. 오히려 북한은 김일성 그 뭐라 그러나 추도식 같은 것도 네, 밤에. 새벽 0시에 하죠. 예, 예. 3750님께서는 그냥 식량 보내달라고 해도 되는데 얘기하시고요. 조성우님은 모처럼 통하게 되었으니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서 편지를 교환하고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남녀 간에도 이제 만나는 게 언제 만날까 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조금 지금 벌써 지금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건 좀 이르죠. 그건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오는 정도로 그건 성급한 일이고. 예. 지금 그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방역 그걸 강하게 합니다. 네. 뭐 심지어 지금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대개 지금 본국으로 철수할 정도로. 네. 러시아 대사관도 러시아 대사만 남아 있고 아마 그 나머지 직원들은 다 철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하고 루마니아 외교관들이 철수했다고. 이 정도로 방역에 겁을 내고 있어요. 예. 코로나. 그러니까 당장 정상회담은 한다면 대면 정상회담이 되는데 그건 어렵고 당국 간에도 화상 대화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화상 대화를 할 준비를 통일부가 다 해놨어요. 예. 통일부에 가면 아주 화상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돈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북한도 그동안에 그 보도를 보면은 화상회의를 내부적으로 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관계로 당장 전화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막 서로가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화상 대화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대면에서 무슨 물건 받는 것도 좀 겁을 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정된 장소에 그냥 물건을 갖다 놓고 오는 네. 그런 식으로. 엄경민님께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주고받기가 없다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셨고요. 2141님이 어려운 북한 애호박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얘기합니다. 김현님께서는 식량 백신은 좀 지원하자. 종전하고 개방으로 끌어내야 뭔가 풀리지. 너무 쪼이기만 하다가 중국만 신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종전 문제는 남북 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거의 실현되는 듯 했는데 꼼짝 않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 미국의 실무 관료들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함부로 해줄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내가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지금은 답보 상태에 있는데 네. 종전 문제는 이제 미국과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남북 간에는 그런 군사적인 문제 빼고 정치 군사 문제 빼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도와야 됩니다. 네. 바이든 머지않아서 지금 언제 7월 말인데 네. 7월 말인데 한 2달 이내에 추석이 오잖아요. 네. 추석은 세야죠. 그럼 추석 되기 전에 도울 수 있는 거 좀 도와주고 예. 필요하다면은 이제 화상 이상 가지고 화상 상봉이라도 좀 하는 네. 그런 시설은 돼 있으니까. 네.
2081님께서 굶고 있다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우선 사람들을 살려야죠. 이념을 떠나서 애들은 또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지. 우리는 좀 주고 싶고 뭐 줘서라도 이렇게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고 싶은데 또 미국이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전 기념일을 맞아서 미국과 한국은 공동 희생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동맹국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의 메시지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건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그 강조하는 동맹은 예.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스크럼을 짜자는 얘기예요. 예. 일본은 이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줄을 섰고 네. 호주, 뉴질랜드 아니 호주 그다음에 뭐 인도까지도 이른바 쿼드라는 데 들어가지만 한국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네. 한중 경제 문제 때문에 바로 그런 걸 의식해서 자꾸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에 한국이 동참해 주길 바라는 그런 의미지 남북 대화 뭐 하지 말라 무슨 뭐 방해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아, 그래요? 차원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환영할 가능성이 크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남북 간의 대화와 관여 그리고 협력을 적극 지지하였다 하는 그 표현이 들어갔는데 예. 원래는 그 협력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었어요. 아, 그래요? 미국이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 강력히 주장을 해서 마지막에 협력이 들어갔는데 바로 이 협력이라는 것은 대화와 관여보다는 협력이라는 것은 북한이 어려울 때 예. 식량 사정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남북 간의 협력입니다. 네. 우리 더구나 오늘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이 참 반가운 일인데 네.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이 이번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협력 예.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이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언문에 협력 이 문구 하나 넣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 그럼요. 남북 간에도 그 합의문 만들 때 네. 단어 하나 가지고 밤을 새우는 수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도 왔다가 중국에도 갔지 않습니까? 이 조금 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웬디 셔먼이 그 올 때 여기 와가지고 와서 그 남북 관계를 이렇게 통신선을 복원하는 정도로 남북 관계는 좀 한 발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웬디 셔먼하고도 했을 거고 그 전에 예. 아마 한미 간에 한미 외교 당국자 간에 얘기를 주고받아서 서로 막 공감대를 형성했을 겁니다. 네. 그 토대 위에서 웬디 셔먼이 와서 축복도 했을 거고 또 중국에 갔죠 그 사람이. 네. 중국에 가서는 또 미국이 또 중국을 압박하는 얘기는 또 했대요. 네. 코로나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중국이 싫어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데 셔먼은 이번에 와가지고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바로 그 동맹을 강화하는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온 머릿속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 강화. 네. 그렇게 해서 중국이 미국에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거기에 지금 꽂혀 있어요. 네. 3946님께서 부부싸움은 심하게 해도 밥은 해줍니다. 무조건 먹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7975님은 지원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유감 표현은 받아야 하면서 재발 방지 약속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얘기. 그거는 지금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가 4월 달부터 여러 번 오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아, 이미 정리가 됐을 거다. 됐다고 봐야죠. 됐으니까 몇 발짝 나간 거죠. 그런 것도 짚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전화만 오고 전화 통지문만 주고받으면 됩니까? 아, 네. 유감 표명은 아니 이미 작년 9월인가 7월인가 왜 서해상에서 그 해수부 공무원 피격되죠. 월북 사건 때 네. 그때 바로 사과문 나왔죠.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 정도로 북한이 과거에 자기들이 과격했던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네네. 이걸 다시 공개적으로 6월 16일 날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 지나간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정상 간의 얘기가 끝났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 간의 얘기가 다 거의 끝났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변수인데요. 변수인데 지금 미국이 그걸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 줄 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일단 금년도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입장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8월에 하는 연합훈련은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북한한테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네. 북한도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북미 대화, 남북 대화도 중요한데 또 북미 간의 관계가 또 우리한테 또 중요합니다. 북미 대화도 조금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남북 대화가 한 번 앞서가면서 이게 연락선이 복원이 됐기 때문에 통신 연락선이 복원이 됐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화상 대화 일망정 남북 대화를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건 우리가 또 마련을 해 줘야 돼요. 네. 그럼 그냥 놔둬가지고는 북한과 미국이 자기들끼리 접점을 찾아가지고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네네. 한반도 문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죠. 8237님께서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데 대한민국을 너무 이용합니다. 사드도 그렇고요.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하는 걸 싫어하는 게 노골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심하게 따지고 덤빌 수도 없고 예. 또 중국 편에 쓸 수도 없고 어쨌건 지혜롭게 양쪽을 좀 잘 관리를 하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안보 차원에서 한미 관계는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도 한중 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그런 대로 끌어나가는 소위 뭐라고 합니까? 등거리 외교라고 그럴까? 네. 이거를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좀 더 이제 말하자면 상상력과 통찰력을 발휘를 좀 해야 돼요. 네. 외교관들을 크게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락선 복원되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합니까? 여기 서울입니다. 원래 9시에 돌려요. 네. 그 수동식이지. 네. 돌리면은 딱 받게 돼 있어요. 돌려가지고 전화해. 9시에. 예, 받아서요. 그리고 이제 또 퇴근할 때 5시에 자, 오늘은 특별한 일 없으니까 오늘 이걸로 마감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9시에 또 서로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었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원래 했던 방식대로 9시에 통화 개시. 네. 5시에 그날 통화 마감. 어떤 얘기합니까 주로? 이제 날씨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정부 차원에서 주고받을 얘기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전화 통지문을 보내기도 하고. 네. 직접 통화해 보신 적도 있어요? 그 연락선으로? 그 전화로는 그건 없어요. 그건 이제 네. 실무선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나는 필요하면 회담을 하러 평양을 가고 네. 또 평양 사람들이 또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만나고. 앉아서 회담을 하고 그랬죠. 정성호님께 옛말에 학비하고 식량은 묻지 말고 주라고 했어요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몇 발자국 더 가야 되는데 자, 결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언제쯤 어떤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8, 9, 10, 11, 12, 1, 2, 3 3월에 선거라면 한 네. 8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상회담을 하면 제일 좋겠어요. 한 번쯤. 네. 정상회담을 해서 다음 정부가 누가 정권을 잡건 간에 보수가 잡건 진보가 잡건 다음 정부가 바로 그걸 넘겨받아서 남북관계를 그냥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떠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역산해서 대개 8월쯤에서는 남북 간에 화상 대화가 좀 되고 네. 그리고 추석 되기 전에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가 되고 네, 추석은 좀 따뜻하게 맞아야죠. 그럼
실제로 식량이 북쪽에 건너가서 비대면으로 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돼요. 네. 그전에는 꼭 대면으로 줬는데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오거니 가거니 하다 보면은 정상회담 얘기도 사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라고 봅니다. 8891님께서 국민학교 처음 입학해서 배운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백발이 성성한 60대 중반 넘어가는데 통일은 언제 될까요? 그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또 염원하고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